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서울 전체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시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 매매 가격은 0.11% 떨어져서 전주보다 하락폭이 소폭 줄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떨어졌던 서울 동작구 아파트값이 9개월여 만에 반등한 점이 눈에 띄고요. 뿐만 아니라 반짝 반등했다가 떨어졌던 송파구의 아파트값도 다시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고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처인구 역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서는 역세권 중저가와 소형 위주로 간헐적 수요가 발생해서 일부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하락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또 새로운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도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 부동산은 어떨지, 또 앞으로 내가 사고 싶은 부동산은 과연 안전한 건지 지금부터 상담 시그널을 통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고민 해결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할게요. 안녕하세요. 의정부시 호원동 신일 유토빌 아파트 25평을 매수하고 싶은데요. 적정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GTX 호재가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의정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하고 싶은데 호재도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언제 사는 게 좋을지 한번 전망을 체크할까요? 떨어질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앵커님 멘트를 또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급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담이 지난번 상담의 마지막에 걸려있던 상담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했는데 맞아요. 그간 시간이 한 2, 3주가 지나가지고 매수를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사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아직은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정리 좀 해드리고요. 일단 본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본 지금 신일 유토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호선 회룡역, 1호선 의정부 경전철역인 회룡역의 거의 초역세권에 있어요. 역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아파트의 위치를 좀 보이고 있고요. 자, 바로 위쪽으로는 의정부역이 있죠. 의정부역이 있고 한정거장차인데 의정부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호재가 GTX C노선의 어떤 정착역으로서의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에 바로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1432세대, 한 1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고요. 2003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1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은 거의 300%에 가깝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평대부터 58평대까지 4가지 타입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평형대에 있어서 지금 평형을 지금 25평을 매수하시려고 하는 거죠. 25평 같은 경우에 가격대를 좀 보겠습니다. 자, 4월 달에 지금 올 4월이죠. 4월 11일 날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선 방송 이후에 지금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보신다고 하면 3억 9,800, 4억 정도가 올해 3월 달과 4월 달에 한 열흘 간격으로 좀 거래가 됐고요. 그 내용을 좀 볼까요? 자, 보시는 대로 2억대의 11년도에 매수된 금액이 2023년도에 3억 9,800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4억 같은 경우에도 3월 31일 날 보시는 대로 매매 금액이 4억에 전 그 매매 금액에서 9,500 정도가 오른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 25평대의 최고가, 본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최고의 가격은 5억 4,500이었습니다. 5억 4,500. 현재 지금 이 금액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약 25%, 최고가 대비 25% 저렴하게 하락된 금액으로 매수를 하신 거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본 그 단지의 호가는 4억 5천 선 정도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 4억 5천이라고 하게 되면 약 17%가 빠져 있는 금액대의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 25%.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30%에서 35% 정도의 금액대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는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오고 대출이 완화되면서 급매물에 대한 거는 거의 소진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5% 정도에 매수하는 그 이후에 지금 집을 꼭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에서 30% 정도의 하락된 물건을 사신다고 하게 되면 혹시라도 다시 한번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상기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선에서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고 또한 교통 개발 호재까지 있는 단지로서의 어떤 가치로서는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일부 언론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지만 경기 침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고금리의 지속, 그리고 전세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하락 등이 본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반등보다는 당분간 현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보합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이 금액대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수문의 주셨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최고가 대비해서 25%에서 30% 정도 내려와 있는 부분이라면 시장의 혼란기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또 입지적인 측면에서도 GTX 호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 상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타이밍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안전한 타이밍에 잘 접근해 보시는 것도 조언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불안하신 부분들 또 걱정되는 부분들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이나 매수 타이밍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걸까요?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를 계기로 해서 처인구는 그래도 집값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전망 어떨까요? 용인시의 구별 현황을 보게 되면 용인시에는 처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기흥구가 있고요. 그리고 수지구가 있습니다. 네. 세 개 구 중에 가장 아파트 값이 비싼 지역이 어딜까요? 어... 땅 면적은 처인구가 가장 넓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용인 처인구 수지일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를 품고 네. 있는 수지구가 가장 많이 발전이 됐고 가장 많이 금액이 올라가 있고 바로 분당 아래쪽이죠. 근데 최근에 이 지금 용인시 수도권 내에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넓은 면적이지만은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 내용이 좀 있었고요.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한숲 시티 같은 경우에 중복된 상담이에요. 언제 중복됐냐면 똑같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2년도 10월경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나요? 빚으로 샀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서 귀농하고자 하려고 합니다라고 했던 내용을 예전에 한번 10월 달에 이 내용을 해서 제가 이 아파트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전반적으로 주변에 개발 호재 없고요. 인근의 동탄 신도시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좀 더 빠르게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180도가 변했습니다. 180도가. 불과 6개월 전의 상황이 완전히 천지개벽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본아파트 2단지부터 7단지까지 약 6,800세대예요. 6,800세대.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8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16년도에 분양을 하면서 9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의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던 아파트입니다.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그 호경기가 일어나면서 약간의 어떤 상승분이 올라가긴 했지만 주변에서의 어떤 호재나 교통 여건이 입지가 받치지 않아 보니까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단지, 그 중에서도 단지 중에서 5단지가 가장 나름대로의 대단지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 5단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18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평형대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18평부터 42평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자, 금액대를 보신다고 하면, 자, 현재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4억 4천에 찍혔습니다. 호가는 5억이 넘어갔고요. 자, 제가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22년도 10월 달 시점으로 한번 가격을 가보겠습니다. 10월 달 시점에서 그때도 똑같이 이 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의 가격은 3억대 후반 3억 그 이후에 매도를 권장해 드리면서 그 이후에 가격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가격대가 3억대 초 중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직거래로는 3억까지 나왔고요. 자, 보시는 대로 쭉 오다가 올해 들어서 취소분들이 생깁니다. 발표가 나면서 이 물건들을 회수하고 현재 지금 최저가 대비 3억대 초중반 대비해서 실거래가가 지금 1억 이상이 올라간 상태고요. 호가는 지금 거의 5억대 이상을 궁평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모양새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면 본 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삼성 반도체 부지,
총 금액이 투입 금액이 300조고요. 그리고 면적이 215만 평입니다. 215만 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 화성, 기흥, 평택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모두 합쳐도 이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요. 또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건너편 쪽에 들어오는 삼성 반도체 부지에 거의 인접해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을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일단은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삼성 그 반도체 부지 215만 평 정확하게 위치가 찍혀 나오진 않았지만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은 토지조서와 남사읍과 그리고 이동읍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조감도를 겹쳐봤을 때 대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위성으로 좀 보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금 아까 그 문의하신 아파트의 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45번 국도가 있습니다. 45번 국도가 있고요. 좀 더 줄여볼까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15만 평의 수혜를 어디 위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한번 대략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여기 필지입니다라고 찍혀 나오진 않았지만 발표는 안 됐지만은 대략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는 답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아파트 위치고요. 현재 지금 45번 국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공고문에 본다고 하게 되면은 남사와 이동을 겹쳐서 이동 쪽이 면적이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45번 국도 위쪽에 지금 그 산업단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 아파트 위쪽으로 산업단지가 하나 조성되고 있습니다. 45번 국도를 기준 삼아서 이동 지역과 겹쳐지는 이 지역이 215만 평 삼성 반도체 부지가 들어오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바로 지금 보시는 대로 본 아파트에 나와가지고 이 도로가 앞으로 이 일대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바로 직주 근접, 거의 160만 명의 어떤 근로자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있어 바로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반도체 부지뿐만 아니라 지금 처인구 지역의 남사가 아니라 원산면 지역에 현재 지금 SK 지금 부지가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좀 보겠습니다. 지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말씀드렸던 아파트 위치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아파트에서 삼성 반도체 부지, 그리고 원산면에 들어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자, SK고요. 삼성이고요. 용인 반도체 SK입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점선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울 세종강고속도로지만 우리가 일명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2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 라인 안쪽에 원삼 IC가 들어옵니다. 자, 제2경부고속도로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 두고 한쪽은 삼성, 한쪽은 SK가 들어오는 처인구의 지역적인 어떤 개발 현황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비해 가지고 현재 180도 상황이 바뀌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도 타이밍은 일단은 본 아파트의 앞쪽에 반도체 부지에 있어서 지정 공고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끝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용인시 처인구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인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을 만한 소식이 되고 있고요. 이미 그 지역의 부동산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자님께서 문의 주신 아파트는 역시나 이 산업단지와 인접하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매도 타이밍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이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금 더 가시화될 때까지는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미리 좀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소식들 계속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서울 송파구 문정동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전망이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네요. 송파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부동산도 매주 지금 상황이 달라지면서 좀 꿈틀꿈틀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에 있어서 이제 올랐다 줄었다 계속 지금 미궁 속에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본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보완제인 오피스텔입니다. 자, 상업지 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자, 본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자, 8호선 장지역과 문정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장지천을 건너면은 바로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수서역이 있습니다. 자, 본 오피스텔 바로 앞에 검찰청과 법원 등이 지금 현재 관공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특성상 임차 배후 수요가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 부합하는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유통 상업지역 내에 들어와 있고요. 2013년도에 준공이 완료된 1376호실의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입니다. 자, 금액을 좀 볼까요? 금액을 좀 보겠습니다. 평형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평형대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거래수가 많고 메인인 분양면적 18평, 전용면적 9평대의 지금 물건을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2억 5천이고요. 2억 5천 23년도 2월 4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쭉 한번 볼까요? 쭉 보신다고 하기도 2억 9천까지도 올랐었고요. 거의 3억대까지 올랐다가 현재 지금 2억 5천대까지 떨어졌고,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4년도에 분양할 당시의 금액은 분양 당시에 전체적인 18평대 전용 면적 9평대의 금액은 1억 9천에서 층별로 틀렸기 때문에 1.9억에서 2억대 초반이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해서 실거래가로 하신다고 하게 되면 2억 5천이니까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현재 지금 올라갔다 떨어지긴 했지만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자본이득을 봤다. 1년으로 따진다고 하게 되면 500에서 600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게 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가 이 정도면 너무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뭘 봐야 되냐면 본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를 봐야 됩니다. 전세 수요, 전세의 금액을 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많고요. 보시는 대로 동일 평형대의 18평 그리고 전용평수 9평대의 전세 보증금 금액이 거의 2억 3천에서 거의 2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세금을 가지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서 2, 3천만 내가 투자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전에 한 10년간 올랐던 금액을 3천 정도에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후에 5, 6천 정도 10년 뒤는 5, 6천 정도 오를 수 있는 어떤 수치가 단순하게 나오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소액 투자로서의 어떤 금액 대비해서 올라가는 어떤 수익률 같은 경우는 괜찮다 좀 보여지고요. 자, 월세를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월세가 조금 강세인데요. 월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대로 18평에 전용평 9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만 원에 90에서 95만 원, 100만 원 형성이 돼 있어서 내가 대출을 끼지 않고 보수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한 5% 정도. 자, 그렇다고 하면 5%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전세를 갔을 때는 보증금 2, 3천 정도의 갭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소액 투자의 물건으로서는 괜찮은 물건이 아닌가. 또 임차 수요가 받쳐지고 있는 물건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판단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관공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도 조금 더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액 투자처로서 수익률도 그리고 월세나 전세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유튜브와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상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토지 시세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소는 용인 백안면 백봉리 1564번지고요. 약 965평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농지이고 대략적인 매도 금액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도 용인인데요. 토지에 대한 상담은 어떨까요? 용인 지역이 가장 핫하다 보니까 요즘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한숲 시티 아파트를 연장해서 네. 토지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숲 시티 아파트, 그리고 말씀드린 이 45번 국도를 중간에 두고 215만 평, 300조, 그리고 160만 명의 고용 창출. 말씀드린 대로 215만 평, 삼성이 수도권 내에 지금 그 클러스터로 갖고 있는, 보조하고 있는 기흥, 화성, 고덕을 모두 합쳐도 이 면적이 안 된다. 가장 큰 면적의 삼성 반도체 부지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드렸고요. 자, 그 좌측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제2동탄, 본 아파트 외에 제2동탄에 있는 아파트들도 수혜받을 수 있는, 간접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아래쪽에 처인구 남사면 지역에 본 아파트, 두 번째 상담했던 아파트 아래쪽으로 여기가 시가와 예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사지구라고 하는데요. 남사지구가 기존에 먼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 반도체보다 이런 어떤 삼성 반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국가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제 의견을 게시해 보고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 경부고속도로의 원삼IC가 뚫리고 2025년도에 준공 완료인 126만 평의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동탄, 삼성, SK를 지나 중부고속도로로 왔을 때 현재 지금 중부 내륙인가요? 왔을 때 현재 지금 백안면에 소재해 있는 농지, 절대 농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현재 매도가는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전반적으로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토지입니다. 자, 절대 농지다. 농업진흥구역 내의 토지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지목은 답이고요. 자, 면적이 900평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필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2767제곱미터니까 한 800평대 좀 넘는 평수에 지금 평수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자,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23년도께 안 나왔지만은 49,400원 22년도에 평당 9평수로 환산한다고 하게 되면 16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세금 내는 가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는 대로 농림지역입니다. 자, 농림지역이라고 하게 되면 꼭 봐야 될 게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자, 본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에 적용받는 구역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로를 좀 볼까요? 본 지금 토지는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인데요. 길게 직사각형입니다. 앞쪽에 지금 이 빨간 선 쪽으로 있는 게 지금 소로 인류의 2차선 도로로 보여지고요. 자, 지금 그 아래쪽은 국어, 위쪽으로는 도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로 한 면 쪽에 어떤 접해 있는
농지가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이 들겠고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본 농지와 접해져 있는 2차선 도로와 접해져 있는 이쪽으로 지금 푸른색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내에 그래도 용적률과 건폐율이 가장 상위 개념인 계획관리지역이 들어가 있고 백봉지구라고 현재 찍혀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는 지금 창고 용지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건에서 개별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을 알아봤으니 본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멀리 지금 보이는 그 나무 뒤쪽의 도로가 2차선 도로고요. 지금 그 계획관리 내에 창고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창고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본 농지를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도로가 농록이긴 하지만은 세로 한 면 가가 아니라 불로서 형성되어 있는 네모 반듯반듯한 지금 농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농림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을 900평대가 아니라 이 필지 같은 경우에는 837편 개인이 보유한 걸로 나오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두 분이 갖고 계시네요. 두 분이 갖고 계시고 2014년도에 매수를 하셨고 세로 한 면에 그 작은 도로에 닿여 있는 개발 행위는 불가한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가장 궁금하신 게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면 이거 팔면 얼마에 팔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일단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속된 말대로 주인 마음인데요. 소유자 마음인데 일단은 저는 뭐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거래가, 호가보다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주변에 동일 지목, 답이고요. 그리고 동일 용도, 농림지역 500m 이내의 토지에 있어서 동일 용도와 동일 지목의 토지가 거래된 유사거래 사례를 보면은 자, 보시는 대로 전체적인 가격대가 2021년도부터 22년도 3월까지 거래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났죠. 최근 거래로 봤을 때는. 금액대가 최소 24만 원대부터 31만 원대까지 24만 원대부터 31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탄에서 그 아까 남사 쪽에 삼성 반도체 그리고 원산면 지역의 SK 반도체를 지나서 배감을 지나 이천으로 가는 도로가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은 가격대는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본 현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실거래가만 봤을 때는 31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토지의 어떤 가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뭐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계획관리 토지하고의 금액대를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 계획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 80에서 100만 원 이상이 가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토지의 어떤 가격대는 받을 수 없겠지만 현재 지금 거래되어 있는 가격대 31만 원 이상과 한 3,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까지의 거래가 갈 수 있는 호가는 형성될 수 있는 충분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다. 그렇지만은 아쉬운 거는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수 없는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을 통해서 용인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과 또 시세도 함께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시청자님이 문의를 주신 백봉리의 토지 매도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 주변 시세를 참고하면서 조언을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도로 개발과 함께 앞으로 상승이 조금 더 예상이 된다라는 점, 최대 50만 원까지도 좀 예상을 해주셨어요. 다만 개발을 할 수 없는 토지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적절한 선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3천만 원에 월 60만 원으로 월세를 놓고 있고요.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재계약을 했는데요. 통과한 후에 임차인이 재계약을 갱신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겼고요.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은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이게 또 계약 시점하고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떤 전의 계약이 어땠냐에 따라 따져봐야 돼요. 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세를 주신 거예요. 세를 지금 보게 되면 금액을 월 3천에 60만 원의 세를 주셨어요. 임대차가 형성이 됐고, 자, 이전에 계약이 됐는데 지금 우리 2+2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뭐 상한제만 상한 다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만 제가 논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시행일이 2020년, 우리 앵커도 얘기했지만 2020년 7월 30일입니다. 시행일. 자, 보통 우리가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몇 년을 하죠? 2년 하죠. 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2020년도까지 2019년도, 그리고 20년도, 21년도, 그렇죠? 19년도, 20년도, 21년도, 현재 지금 22년도 지나서 23년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뭐 1년 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2년 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협의 내용에 따른 건데요. 자, 일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임대차가 매뤄지고 2019년도에 연장 계약이 됐을 겁니다. 네, 한번 재계약을 이미 하셨다고. 예, 연장 계약. 네. 자, 연장 계약입니다. 연장 계약. 네네. 연장 계약. 연장 계약. 자, 연장 계약과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다시 계약서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둘 다 깜빡했던가? 아니면 나갈까 봐 겁나. 아니면 주인이 날 내보낼까 봐 겁나.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요구를 안 했어. 근데 서로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 계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계약을 한번 하고 나서 지금 또 지나왔는데 이 이전에 지금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것도 내가 또 해줘야 되냐. 이제는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나가십시오라고 하니까 저는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쓰겠습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임대차 기간에 몇 번? 단 한 번. 단 한 번.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 4년 동안, 6년 동안 묵시적 갱신이나 연장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임대인께니 임차인한테 좀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내가 아직 계약갱신 청구를 쓰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를 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법이 바뀐 게 있는데 2020년도 12월 달인가 임대차에 대한 고지가 1개월 전이었는데 2개월 그리고 6개월 전까지는 이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요. 현재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새로 지금 새로운 세입자나 아니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현재로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는 정당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주인의 직계 좀비속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게 되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법이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제6조 3항을 한번 참고하신다고 하면 이 내용은 우리 집주인께서 한번 참고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임차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권리는 임차인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단 계약을 갱신해 줘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참고할 만한 법 조항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볼까요? 문자 확인하겠습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 네이처릴 아파트 1단지 45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목동에 한신 청구 아파트 32평을 현재 전세 5억 원에 임대를 해서 2주택자인 상황인데요. 갈아타기 고민 중입니다. 희망 지역은
서울은 강남과 송파, 성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서초구와 목동에 현재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갈아타기 한번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서초 네이처빌 1단지에 거주 중이시고요. 네.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하나 서초구에 있고 현재 지금 양천구, 목동, 한신청구 아파트를 5억 전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제가 이제 가끔 그 아파트 가격대 실거래가를 그 분석하면서 KB 선도 아파트 지수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KB 맞아요, 선도 맞아요. 아파트 수 네네. 50지수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가격을 이끌어가는 50개의 아파트를 KB은행에서 지정해가지고 가격대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 분석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KB 선도 아파트 지수가 9개월 동안 계속 하락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는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답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선도 아파트 50지수가 9개월간 하락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모든 어떤 상담 내용에 있어서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개인이 처해 있는 여건 보시는 물건에 따라서 모든 상담이 다 상이합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과천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우면산 터널 바로 톨게이트 우측에 있습니다. 1, 2단지부터 7단지까지 있고요. 전체적인 그 세대수는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예요.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층 7층 아파트고요. 2단지부터 7단지 같은 경우는 15층에서 19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건과 장기 전세 그리고 임대 물건이 뒤섞여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 물건 같은 경우를 매도를 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강남, 송파, 성동구 쪽으로 옮겨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더 금액을 목동 거를 합쳐서 가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신데 저는 후자예요. 이분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후자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한 바구니에 계란을 여러 개 담지 말아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여러 개 담은 걸 갖다가 타조알을 만들어야 됩니다. 타조알을 만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계란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45평대라고 하셨죠. 45평대 같은 경우에 금액대가 2016년도 이전까지 하다가 지금 최근에 거래가 되죠. 15억에서 19억까지 형성돼 있고 호가는 지금 20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재적인 현 아파트의 45평대 아파트의 어떤 호가와 실거래가가 이 정도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동입니다. 목동. 자, 목동 재건축 아파트 규제가 풀려서 이제 막 지금 뭐 굉장히 뜨겁고 올라가고 하는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아파트들의 바로 인접해 있고요. 바로 앞쪽에는 9호선 신목동역이 있으면서 신목동역을 이용해서 강남으로 진입이 수월한 그리고 건너편 쪽에 그 앞쪽에는 성산대교가 있기 때문에 한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리적 입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동 한신청구 아파트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지금 85년도, 86년도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 아파트만은 못하지만은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 27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이 233%다 보니까 현재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단지 안에서도 리모델링 같다는 성이 안 찬다. 재건축 가야지라고 해서 좀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불협화음은 뭔가 내 아파트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한 좋은 물건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어떤 과정 속에 번다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뒤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슷한 평형대 같은 경우에도 한 20억대가 다 넘죠. 근데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꺾여가지고 지금 11억, 12억. 예전에 지금 그 호경기 때 같은 경우에는 16억대까지 갔던
국평 물건입니다. 30평대 아파트, 31평대. 현재로서는 지금 한 11억에서 한 12억 정도. 호가는 지금 현재 한 14억에서 15억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5억의 전세를 주고 있어요. 전세금을 빼주고 내가 14억, 15억 그 적게로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본금이 형성되는 게 한 7, 8억 정도가 7, 8억 더 되죠. 한 8, 9억 정도, 8, 9억 정도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또 네이처빌 같은 경우에 대출을 얼마큼 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절반적으로 한 30% 낀다고 하더라도 한 15억에서 10억,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그러면 본아파트 그 금액들 더한다고 하게 되면 거의 한 20억 중반대가 되죠. 20억 중반대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는 잘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느냐 한번 하겠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는 강남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강남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동작구가 일단은 뭐 반등을 했지만 이 20억대 중반의 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거래로. 어디냐? 청담, 삼성, 대치, 강남구고요. 건너편 쪽에 송파,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돼서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일단은 지금 선도아파트 지수가 지금 하락되는 이 시점에서 최상급지로 이동하시는 게 추후 내 자산관리 차원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서초구와 목동의 아파트 모두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상급지로 이 대장 아파트, 선도 아파트로 갈아타기 전략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청담, 삼성, 대치 그리고 잠실까지 지역들도 집어드렸으니까요. 한번 그 안에서 좋은 아파트, 좋은 투자처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문의 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자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저는 김포시에 23평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데요. 세를 놔야 되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세를 놔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현재 좀 수요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김포시 아파트 전망 어떨까요? 이 지금 질문은 뭐냐면 시장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요. 시장 상황 플러스 본인의 여건이에요. 세를 줘야 되니까. 본인의 여건이 전세가 하락장에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한 금액보다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저는 보유를 추천드리고요. 네네. 그게 부담스럽고 금리에 대한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 질문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아파트를 명시 안 한 이유가 제가 볼 땐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체력이 이 지금 경기 침체, 고금리 지수 그리고 말씀드린 전세가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계속 간다고 가정하에 내 체력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자본금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가져가시는 게 맞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영끌하다시피 해서 또 자금을 구해와가지고 또 그 보증금을 만들어서 그 실투자금을 만들어서 들어가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정리될 수가 있겠고요. 자, 본아파트 김포 지역입니다. 김포 지역. 자, 김포시 전체적으로 평균가가 지금 평당 1,349만 원이에요. 자, 전세가 볼까요? 전세가 같은 경우에 전체를 받고 전세가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있고요. 전세 보겠습니다. 전세는 지금 거의 한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약 60%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겠지만 전세라고 가정하에 세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요? 새로 들어오실 분 같은 경우, 새로 들어오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전세가가 하락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자를 내기 위해서 버겁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전세를 지금 기피하고 월세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떨어졌다 하지만은 실제 시장에 간다고 시장에서 문의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체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 본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개사들, 공인중개사들 아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기 때문에 현 시장을 좀 모니터링 해봤을 때 현재 지금 2022년도에 말에 나와 있던 최저가 매물들은 다 싹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다 빠졌고요. 이 이상에서 지금 물건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매는 아직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처음으로 한번 한번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언론상에서 거래량 얘기를 계속해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었으니까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거래량을 갖다가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전국이에요. 전국적으로 1월 달에 비해서 서울, 인천, 5대 광역시, 경기도에서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2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수준의 어떤 거래량이 3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전체적인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떤 정상적인 거래량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아직까지 그 거래량이고요. 자, 김포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시청자분께 궁금해하시는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김포시의 거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거래량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172건, 그리고 2월 달에 362건, 3월 달에 421건 계속 지금 올라갔습니다. 4월 달에 지금 82건이고요. 전세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600-700건 정도에, 그리고 월세량 같은 경우에도 500건 정도에 동일한데요. 자, 그러면 2023년도입니다. 언제를 볼까요? 22년도 한번 볼까요? 거래량을 봤을 때 100단위밖에 없습니다. 9월 달에는 91건이에요. 그만큼 2022년도에 거래가 축소되어 있다. 그러면 거래가 호황일 때 어땠냐? 호황일 때 김포 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21년도에 보시는 대로 300건에서 400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20년 가볼까요? 20년? 김포시 지역에 20년에 7월부터 10월 달까지 거래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라고 하실 수, 아니요. 입주 물량입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준공이 떨어져서 입주하면서 등기를 친 물건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9년도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래량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200건에서부터 300건, 495건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평균적인 거래량은 월 400-500건에서 600-700건입니다. 많아봤자. 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0-500건, 전세 같은 경우에도 400건에서 500건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고 치면 거래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거래량이 부족한 건 맞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매수 심리를 끌어올 수도 없는 부동산의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지금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아까 다시 한번 원위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포시 아파트를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과연 체력이 확보되어 있느냐부터 따지시는 게 올바른 매도 전략이 아닐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무리한 대출이나 자금 유입은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책 마련 현명하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시그널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올바른 시그널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2128-8504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